안녕하세요. G뉴스입니다. 오늘 이야기 노란봉투법의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한 파업.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투쟁 끝에 돌아온 건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현실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업은 불법인가? 목소리를 낸 대가는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가? 그때 누군가는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하나의 법이 되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20년 수건의 결과물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이 하나의 이름이 되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작은 2015년. 당시 국회에 노조법 3조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의되었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무관심 속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불법 파업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반대 논리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에 나섭니다. 사측은 이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자의 삶은 다시 법정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민단체 93곳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결성하며 다시 불씨를 지폈고 이때부터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즉 2조 개정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두 차례나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좌절됩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법은 그냥 포기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노란봉투법을 명시했던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을 앉히고 입법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국회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 마침내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노동계가 20년 수건이라 부른 그 법안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첫째, 노조법 2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하청 노동자도 이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3조 개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으로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2026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TF를 구성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경영계는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헌법적 권리를 되찾았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진정한 정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노동자는 더 이상 불합리한 책임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 환영할 변화인가요? 아니면 경계해야 할 조치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